이렇게 뭔가 심각하게. 할래드가 있다고 우는 애가 아니야. 근데 내가 그래 얘기하면서 이렇게 딱 했는데 순간 선생님 뭔가 이렇게 싹 스치는 거야 아주. 애기 가졌니? 예. 이러는 거야. 앞이 하얘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앉으면서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나아야죠. 이러는 거야. 근데 나아야죠 소리를 하는데 낳겠구나 싶은 거야. 내가 이제 우리 아들을 아니까 뭐라고? 내가 그랬더니 애기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이러는 거야. 끝난 거야. 그건. 근데 이제 우리 경실이는요 아주 나한테 옛날에 뭐라 조용히 해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임신했어요. 아들이 사고 쳤어요, 지 사고 쳤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면 손주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23살 때 2년 전 손자가 태어나면서 할머니가 된 이경실 씨인데요. 걔가 이제 야간 일을 했거든. 야간 일을 하고 야간 일 끝나고 집에 오려면은 엄마 졸립대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 잠을 잘 수 있는 그 옆에 방을 하나 얻고 싶대. 그래서 그냥 월세방을 하나 얻는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했는데 거기가 아지트가 될 줄은 몰랐던 거지. 그냥 거기서 그냥 살림을 차린 거야. 나는 몰랐는데 어느 날 아침에 엄마 아빠 할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뭔 얘기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내가 이제 그 소파를 이렇게 닦다가 순간 얘가 이렇게 뭔가 심각하게. 할래드가 있다고 우는 애가 아니야. 근데 내가 그래 얘기하면서 이렇게 딱 했는데 순간 선생님 뭔가 이렇게 싹 스치는 거야 아주. 정말. 야, 이건 엄마다. 이건 엄마니까 가능한 거. 엄마니까 이건 가능한 거야. 맞아. 내가 걔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엄마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그래 애기 가졌니? 애기 가졌니? 내가 딱 이랬어. 얘가 예 이러는 거야. 근데 선생님 그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산전수전 공직자 다 겪었지만 앞이 하얘진 적은 없거든.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겪었어. 정말 다른 사람이 아마 겪었으면 정말 이 세상 안 살고 싶을 만큼 그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앞이 하얘지질 않았거든. 막 그랬는데 그 순간은 앞이 하얘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앉으면서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나아야죠. 이러는 거야. 근데 나아야죠 소리를 하는데 낳겠구나 싶은 거야. 내가 이제 우리 아들을 아니까 뭐라고? 내가 그랬더니 애기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이러는 거야. 끝난 거야. 그건 그 얘기는 끝나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를 한번 발악을 한번 떨어야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딱던 행주를 내가 딱 애기 심장 소리는 들리고 이 엄마 심장 떨어지는 소리는 안 들리냐. 먼저 거기서 막 이제 내가 이성을 잃은 거야 막. 아니 근데 이성은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이러면 어떡해. 네가 군대라도 갔다 왔어? 막 어쩌고 막 하면서 그 뒤로부터 이제 막 이제 그날 퍼붓고 무엇보다도 난 제일 싫었던 게 내 자식이 가장이 되는 게 싫은 거야. 처자식을 먹여만 살려야 된다라는 게 저놈이 아직 좀 이렇게 더 엄마 부모 품 안에서 좀 이렇게 더 누려도 될 텐데 제가 가장이 된다라는 거는 맞아. 이게 얼마나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제 젊음을 갖다가 지금부터 이게 처자식을 먹여 살 그게 너무 앞이 캄캄한 거야. 그리고 내가 낳는데도 나는 이제 안 봤어. 안 보고 나는 막 이렇게 나한테 막 이렇게 애 사진도 막 이렇게 올려주고 막 그러면 누가 보내다 막 안 보고 그랬는데 나는 그때 지켜본 거야. 그냥 쓱 받아들이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한 3개월 정도를 텀을 두고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좀 봤는데 다행히 우리 며느리가 참 애를 이쁘게 잘 키우는 거야. 애를 잘 키우는 거야. 우리 아들은 내가 못 믿어도 남자가 됐잖아 걔가. 우리 아들은 가장이 내가 됐잖아. 못 믿겠는데도 며느리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 이제 불러드렸지. 와서 이제 엄마 그날 밥 차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데리고 와라. 이제 이랬더니 걔는 얼마나 쫄았겠어. 그동안에 막 우리 아들하고 막 통화할 때 막 내가 막 쌍욕하고 막 이러는 거 내가 옆에서 다 들었는데 막 다 이러고 그랬는데 애가 이제 딱 왔는데 내가 들어오자마자 환영한다 하고 이렇게 안아줬어. 그랬더니 걔도 얼마나 서러웠겠어.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자. 더 이상 가면 드라마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보자. 금세 손자의 매력에 푹 빠졌답니다. 기분 좋으면 춤춰줘, 춤춰줘.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다네요. 어떤 스타일의 시어머니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어려워하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 이번에도 연휴에 이제 4일을 있다 가는데 지 이제 아들을 우리 이제 맡기고 뮤지컬을 보러 간다는 거야. 그럼 나는 그렇게 하면은 아빠한테 물어봐. 왜냐면 나는 밥을 해줄 수는 있어도 애를 이렇게 잘 케어는 못하니까 내 이제 남편이 그래 데리고 와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됐어. 가지고 금요일에 왔는데 뮤지컬만 보고 오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새벽이 돼서도 안 들어왔어. 가지고 나중에 그랬더니 새벽 5시에 들어왔어. 새벽 5시에 들어왔는데 새벽 5시에 들어왔는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뮤지컬 보고 보승이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고등학교 친구 중에 술을 잘 먹는 애가 있어서 우리 며느리가 대작하느라고 좀 마셨다고 그래가지고 한 12시쯤 이제 내가 이제 콩나물국을 이제 딱 끓여놓고 며느님 이제 속 푸셔야죠. 네, 이제 막 이래서. 아유, 며느님 어떻게 속 푸셔야 돼? 네, 하면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잘 못 안 들어가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얼른 들어가서 주세요. 야, 귀엽다. 그래가지고 지가 불편하면 갔을 텐데 그렇게 하고 4일을 있다 갔다니까. 이쁘다. 그러니까 이번 연휴에 5월달 연휴에 내내 이렇게 시댁만 있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 내가 이제 이랬더니 아드님이 원하시니까요. 이제 그런 거야. 거짓말도 못하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근데 저도 싫지는 않고요. 또 아유, 이러더라고. 이뻐라. 예뻐. 생김새도 이뻐. 아이돌 같이. 그러니까 깔끔하고 말도 진짜 딱 명료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게 참 그게 연기로는 안 되는 거잖아, 선생님. 맞아. 연기로는 하루 이틀은 될 수 있어도 아유, 안 돼. 근데 그렇게 4일씩 이렇게 있겠다라는 연기는 거는 보이지. 정말 네가 나를 편애하는구나 하는 아, 생각이 참. 들어서 나도 좋더라고. 이제 네가 부엌 살림 다 하니까 네. 해보니까 어때? 요즘에 이렇게 집안 살림을 하면서 또 네 나름대로 이게 행복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준 거에 다들 맛있게 먹고 그럼. 엄마 예전에는 할머니 음식이 다 나한테 맞는 음식이고 그게 제일 맛있었거든. 이제 엄마 음식이 나한테 더 맞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예쁘게 한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살림한 게 이제 고작 한 2년 됐거든. 아유, 그럼. 네, 근데 나에게 이렇게 동화되어 간다라는 게 그리고 내가 애들한테 그만큼 쏟은 정성이 이제는 먹혀 들어간다라는 게 그게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살림을 다 해주셨는데 작년 여름에 파김치 담아주시고 나서부터 아프셨거든. 근데 지금 우리 엄마 지금 95세셔. 네. 우리 엄마가 이제 95세시니까 작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정말 많이 아프셨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프셨어. 근데 혹시 어디가 괜찮으셨어요? 그러니까 노안이신 거지. 막 이제 감염되시고 막 이러면은 이제 막 열 나고 막 이런데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받고 이제 결과 나오는 동안에 잠깐 우리 집 잠깐 몇 시간 와 계시는데 바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빨리 지금 입원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셔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움직일 힘도 없는 거야, 당신이. 뭐라 그러냐면 경실하다. 그냥 눈도 못 뜨셔. 경실하다, 그냥. 이대로 한 3일만 있으면 죽을 것 같다. 그냥 내비두라. 짠해라. 병원을 안 가시겠다는 거야. 이 움직이는 것조차 힘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나 네 옆에서 가게 해다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 오래 사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그랬지. 나도 엄마 힘들게 안 할 거야. 알았어. 엄마 돌아가실 때 되면은 내가 편하게 돌아가실게 하더는데 근데 엄마 여기서 말이야. 내가 엄마를 병원을 안 모시고 가면 내가 이제 교도소 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오시라고 했는데도 지금 내가 안 데리고 간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엄마를 저 세상 가게 한 꼴이야. 그럼 내가 교도소 가. 나 이대로 교도소 가. 막 그랬더니 그럼 안 되지. 그러면서 그 힘드신데도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또 이제 조금 회복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건강해지셨어. 잘 됐네. 다행이다. 네, 가지고 그 정도로 예전 같으면은
군산만 가 계신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랬을 텐데 이제 군산에 그 아파트를 다 리모델링하고 그러니까 야 나 진짜 나 여기서 혼자 편하게 좀 이렇게 있고 싶다. 그리고 옆에 바로 언니가 있고 한데 뭔 걱정이냐 이러면 근데 정말 언니가 옆에 동에 살고 있지만 거의 엄마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 계시니까 더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게 건강검진 받으러 오시러 이렇게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고 그럼 또 며칠 또 우리 집에 계시고 이런 게 이제 참 감사하죠. 올해가 딱 몇 년, 돌아가신 지 몇 년 사별하신 되셨어요? 지가 거의 10년 되는 10년 세월 빠르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진짜 빨리 나도 간 모르게 거예요. 뚝딱 갔어. 금방이야, 선생님. 어떨 때 가장 생각나세요 남편분이? 문득문득. 이제 바쁠 때는 생각이 안 나지. 바쁠 때 생각 안 나고 가만히 앉았을 때 아, 우리 아빠가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해줬을 텐데 하는 거. 맨 처음에 결혼할 때 결혼식 나 호텔에서 하는데 갔어. 결혼식장에서 난 다 준비하고 딱 있는데 우리 남편이 안 나타나는 거야. 신랑이 안 신랑이. 근데 어떤 여자가 왔어. 어떤이 나보러 김세명 씨 우리 남편이 이름을 대면서 어음을 1,750만 원짜리를 갚아야 되는데 당신하고 결혼한 남자가 갚은다 그랬대. 보증을 쓴 거야. 갚아준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지금 종로서에 있는 거야. 아. 그런데 나보러 도장을 찍으면은 종로서에서 나올 수가 있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뭘 아냐 그냥 도장을 찍어줬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우리 남편이 나오더니 나보러 왜 도장을 찍었냐고 난리 치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저는요 나오신다 그래서 찍었더니 내가 빚쟁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우 저는 빚쟁이가 아니죠. 저기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나 찍었어요. 아니라는 거야. 그래 지금 1,750만 원이면은 지금 돈으로 얼마야? 어마어마한 거겠죠. 69년도니까 생각해봐.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지. 돈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600만 원 주구나. 우리 아빠가 외인주택 그거 다 팔고. 잠깐만. 그리고 또 모자라서 내가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돈 나오면 이제 주는 거야. 출연료 주고. 출연료를 이제 오는데 방송국에 이제 이 사람이 받으러 오는 거야. 그냥 녹화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황정수 선생님이 당신들 여기 방송국에 오지 말라고. 연기자들은 마음이 약해서 이런 그렇게 오시면 연기 못해요. 집으로 가서 받으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안 오고 집으로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갚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제 집도 뺏겼지. 시동생 시누이 6명이지. 이제 나 우리 이제 뵀었지.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우리 엄마한테도 말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남산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머 나만 집에 없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됐는데 가리는 일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하며 남편의 빚을 갚기 시작했죠. 친정을 7, 8년을 안 갔어. 왜? 전화 엄마 별일 없지? 그럼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생일날 못 가서 어떻게 아니다. 네가 노는 날이 내 생일이다. 열심히 일해라. 우리 엄마 그것뿐이야. 짠하다. 아니 근데 선생님 집이 친정 이태원이었는데 못 가. 내가 갈 데가 어딨어. 같은 지금. 서울인데 그렇게 바꿨어? 아유. 재택해야지, 영화 찍어야지. 아니 지금 배우 일 하면서 영화 찍어야 되지? 영화 찍고 테레비하고 상을 탔어. 이렇게 집에도 안 들어와봤었어. 맨날 촬영 다니라고. 아무도 안 만났어. 나 방송 사람들 전원주 씨가 영계 씨랑 그렇게 막 다녔다는데 나는 들어서 알지. 난 해본 적이 없어. 그때 내가 개 들은 게 있었어. 우리 언니가 동명이과 선생이다. 그래서 내가 내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게 200만 원이 있었어. 한국주택공사가 구반포가 생겼어. 5층짜리가. 아우 저길 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그게 뭐냐면 250만 원에 매달 7만 원씩 내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해도 당돌한 것 같아.
가서 여기 사장실이 어디예요? 그랬어. 대한주택공사에 가서 선생님 이제 사람들 좀 알아볼 때지. 아니 그냥 그랬어.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했더니 선현우 씨가 어떻게 왔냐 하더라고. 제가 집이 없어요. 그랬더니 네? 아니 신문에 신문에 다 났거든. 우리 아빠가 폐물나 무지 많이 해줬어. 아유. 그때는 비치 뿌렸지, 비치 반지 이렇게 했었어. 에메랄드 뿌렸지, 에메랄드 뭐. 가제트 다 해줬어 우리 아빠. 그 시절에. 그럼. 와. 근데 그런 거 다 팔았어? 예, 친칠라고 뭐고 다 팔았지 뭐. 근데 너 신경 쓰지 마. 근데 너 신경 쓰지 마. 근데 왜냐면 개그야. 저기요, 저를 주시면 지금 50만 원이 부족해요. 근데 50만 원을 제가 1년 안에 갚을게요. 그랬더니 예, 그좀 딱 줬어. 4층을 42평. 그 시절에. 그런데 너무 좋은데 받았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동생이니 뭐 우리 다 좋아하는 거야 그 아파트가. 근데 8개월 만에 800만 원이 돼버렸어 아파트가. 250 주고 한 게. 그럼 나는 개인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됐어 내가. 그러니까 역지사지라는 게 나한테 그런 큰 일이 오면서 내가 부동산에 눈을 뜨게 된 거야. 나는 부동산이라는 거 몰랐었잖아. 일찍 눈 뜨셨다. 진짜 눈 떴어. 그래서 그때 장화 신고 이제 강남을 가는 거야. 나 혼자.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오간이 반듯해야 심보도 좋다. 항상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동산 방에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다 이렇게 봐. 아유, 저 남자가 괜찮겠구나. 안녕하세요. 그다음 그 부동산 사장님 관상 보고 다니는 거예요? 오관이 반듯한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하는 거야. 내가요 지금 아파트가 800만 원인데 그거 좀 팔으면은 50만 원이 부족하다. 또 50만 원이 매번 부족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 50만 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융자해 주겠대. 난 몰랐는데 이제 부동산에서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딱 그걸 샀어. 집을 여러 개 갖기 시작했구나. 4채를 내가 했어. 아유 깜짝아. 이야. 얘 그야말로 부동산에 이제 눈을 뜨셔가지고. 12년 만에 4채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은행 끼고 융자 끼고 집을 좀 이렇게 살 수가 있을 때야. 그랬는데 지금은 절대 못해. 네. 어느 날 이제 내가 이제 청담동 집을 살다가 아파트로 왔어 이제. 연재가 그때가 6학년에서 이제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쪽 1학년. 엄마 옆집 엄마는 왜 집에 있어 이런다. 그러니까는 모든 엄마가 나같이 다 다니는 줄 알았다. 근데 옆집 엄마는 집에 있는 거야. 그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내가 이렇게 집도 다 만들었고 너무 정신없이 다 살았구나. 오케이. 그래서 내가 미국을 갔지. 가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뭘 했냐면 봉제공장을 했지. 그래, 다 좋은데 난 아까 집 4채. 집 4채 지금 얻은 거 다 없앴어. 어떻게 해서 없었어? 그게 그 집 4채가 그 싫어. 봉제공장 하면서 없애지. 또 식당 하면서 없애지. 그렇게 없어지더라고. 또 우리 아빠 또 쓰느냐고 여기 가서 팔아먹고 또 쓰시냐고 없애지. 아니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으면서 그거 하나하나씩 팔았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썼지. 그럼 어떻게. 솔직히 원망스러운 마음이 안 들었어요. 이거를 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면서 갚아야 되고. 그런 거는 나는 대리도 그때 불쌍하더라고. 왜냐면 저 사람이 내가 결혼 안 하면 저 사람이 무슨 자살할 것 같은 느낌 들어. 그 뭔지 알아. 어떤 마음인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어하고 막 그러는데 괜히 내가 더 나 때문에 안 된 기분이 들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원망은 해보지 않았어 한 번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에 대한 사랑이 컸으니까 그걸 다 이겨내신 거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면 그거 힘들지.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통장은 우리 아빠가 가지고 계셨지.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39대니까 장가를 보내야 되겠더라고. 38이더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종호가 나와라 그랬어. 근데 지가 직접 나와서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나 봐. 그때가 세바퀴 할 때지. 그렇지.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아버지가 흥청망청 쓰는 게 이제 돈을 잘 버니까 흥청망청 쓰시는구나 이랬대. 근데 와서 서울 와서 보니까는 엄마가 이제 너무 애를 고생 많이 쓰시는 거지. 그냥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엄마 아버지 잠깐만 좀 나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 아버지 죄송하지만 통장을 이제 엄마 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카드도 아버지 이제 쓰시지 말고 아버지 가위를 가져오면서 아버지 이거 잘라 버리겠습니다 그래. 송구가 그랬더니 탁탁 자르더라고.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 아버지 우리 집엔 남자가 둘이 문제군요. 어? 나도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우리 아빠가 원래 소리 지르는 남자인데 이러더라고. 그러고 3개월 있다가 병원에 입원한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진압치료 병원 가는 거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싶은 게 내가 아빠로부터 통장이랑 카드랑을 다 그래. 했고 나서 아버지가 무기력해지시고 그런가 봐. 그 충격으로 그렇게 저 말하더라고. 병이 오신 게 아닌가 어. 하는 죄책감이 생겼을 거야 그래 분명히. 나보러 그러더라고. 괜히 아버지한테 뺏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냥 집으로 모셔오겠다 하더라고. 집에서 간병했죠. 그래서 집에다가 이제 그거 하고 집에서 걔가 했어. 집에서 얼마 동안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니까 한 3년 반. 김병의 요즘인데 그걸 다 종국이가 했다는 종국이가 거 아니야? 다 했어. 왜 그렇게 오래 누워 있으면 이렇게 환자가 욕창 같은 거 이런 거 없었어.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잘해줬다는 우리 거야? 아들이 그냥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러니까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참 간호를 잘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우리 아들이 있잖아. 결혼하면서 이제 자기가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손주라도 안아주고 싶대. 맞아, 그 살아계획 쉬었을 때 결혼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안 켜주고 3개월 후에 돌아가셨지. 첫 손주는 안아보셨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고 나는 시집 가기 전에까지 고생을 몰랐어. 그렇지, 그랬다면서. 근데 어. 시집 가가지고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이 행복해. 그러니까. 단 내가 조금 섭섭한 거는 열심히 나답게 정말 연기답게 해보지 못한 거. 왜냐면 완전히 나는 이제 테레비 그때 할 때는 직업이다 하고 했거든. 그렇지. 이건 직업이다 이러고 했기 때문에 뭐 예술 그런 거 나는 뭐 생각을 안 해봤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연지하고 우리 아들은 엄마가 즐거우면은 자기는 해피하대. 그냥 엄마 즐겁게 살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뭘 느끼냐면은 아 고생 끝에는 낙이 있다는 걸 난 느껴. 고생 끝에 낙이 분명히 있어. 그럼. 그러니까 젊어서들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 요담에 낙이 올라고 이러구나. 그래서 난 이겨냈으면 좋겠어. 네, 맞아요. 근데 단지 world can give to me, it's you. You're all I see. Ooh, you make me live now. 지금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예. 너무 좋네.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난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다. 우리 다 같이 응원하자고 잘 살기를 응원하고 행복하기를 응원하고 건강하기를 응원하고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벗어나세요. 고민에서 벗어나세요.